좋은 사람 건강한 데이트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MC 내리입니다. 작년에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노래가 있어요. 바로 썸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를 들으셨던 분들이라면 어느 분이나 조금은 공감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썸이라는 관계는 아리송한 말과 행동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를 달달한 마음을 갖게 하지만 또 때로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것일까? 아니 우리는 도대체 어떤 관계일까? 이런 헷갈리는 마음 때문에 우리 마음을 복잡 미묘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썸남 썸녀들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패널분들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썸이라도 타고 싶은 남자 박경덕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썸 타고 싶은 여자 오한나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썸 태워주는 남자 송유창입니다. 썸 태워주는 남자. 네, 맞아요. 이 썸을 타다 보면은 설레는 마음도 있긴 하지만 사실 진짜 속마음은 연애로까지 이어지기를 원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오늘의 썸남 썸녀들이 애매모호한 썸을 종결하고 연애의 문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좋은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오늘의 강사 김숙경 강사.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는 것이 사명인 김숙경 간사는 CCC 선교단체의 간사로, 교회에선 새가정부 사역의 전문가로, 그리고 이랜드에서 사목으로 사역을 해오고 계신데요. 수많은 교회에 초청되어 신앙 안에서 건강한 연애하기 특강으로 크리스천 청년들의 건강한 이성 교제를 돕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썸남 썸녀들의 고민을 따뜻하게 해결해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녀의 강연이 시작됩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썸남 썸녀 연애에 다가가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은 썸이 뭔지를 모르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썸이 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썸이라는 것은요, 서로 호감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정식으로 교제하고 있지 않는 남녀의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의 썸씽에서 파생된 말로 우리 연애하기 전에 그렇게 미묘한 감정, 그런 감정을 가질 때 이제 썸을 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두 사람이 관계에 진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썸을 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과 사귈 것 같아. 그런 남성과 여성을 썸남, 썸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때도 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고요. 뭐 간보기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지금은 참 누군가 모르지만 썸이란 단어를 잘 만들어 주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썸만 타지 않고 연애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썸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수시로 연락한다. 별일도 없는데 그 다음에 자기 전에 통화가 너무 자연스럽다. 그리고 주말마다 만난다. 데이트를 한다. 그리고 서로 호감은 표시했어요. 그러나 정식으로 사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수시로 카톡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썸에 있어서 가장 관련이 높은 키워드가 바로 이 카톡입니다. 카톡을 보면 썸을 타고 있는지 안 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톡 이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늦게까지 있을 거야? 나 보고 싶어? 빨리 보고 싶다고 해. 빨리 보고 싶다고 말해. 보고 싶어요. 알겠어. 내일 달려갈게. 내일 봐. 자, 이건 뭐 거의 사귀는데요? 사귀는 거죠. 이건 이 하트를 날린다는 거. 그러니까요. 우리 형제분들이 주의할 게 이 하트를 날린다는 건 우리 여성들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보면은 이 여자도 보통 여자는 아니죠. 나 보고 싶어? 계속해서 나 보고 싶다라는 것을 듣기 위해서 유도하는 여자들을 보면서 아마 이 두 사람도 썸을 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휴대폰을 여셔서 누군가 카톡 나눈 것들을 보셔서 아, 나는 이 사람과 좀 썸을 타고 있는 것 같아 라는 확인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강의를 끝나고는 그분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썸을 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이성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로움을 타기 때문에 당연히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누군가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타났을 때 우리는 그 이성에게 마음을 열고 이제 다가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썸이라는 것은 좋게 잘만 발전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연애도 잘할 수 있고요. 결혼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썸만 타려고 할 때 그 사람들의 심리에는 무엇이 있나, 그 심리의 이유를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썸만 타는 심리의 첫 번째로는 부담감입니다. 자, 우리가 서로를 알아가게 되어지면 개인의 성향의 차이도 발견하게 되어지고요. 저와 상대방의 가족의 문화의 차이도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고요. 경제적인 어떤 그런 차이도 발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저 사람과 좀 더 다가가는데 부담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는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갖춰야 될 자격이 많다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줍니다. 한 결혼정보업체에서 조사를 한 건데 남자 초혼 나이가 36세, 연봉이 4,700. 여자 초혼 나이 33세, 연봉 3,500. 일반 사무직의 경우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실 이 나이보다 4세 미만입니다. 사람들이 좀 더 잘 준비해서 결혼하고 싶은 그런 심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결혼 비용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남자는 집 비용까지 포함돼서입니다. 1억 5천 이상이고요. 우리 여자는 8천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 이 돈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 돈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부담이 오시죠.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포기될 것 같으시죠. 그래서 저렇게 사람들이 발표해주는 어떤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가요, 연애하고 결혼하려고 할 때 수중에 정말 돈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없었냐면요, 통장에 잔고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연애하고 결혼하기로 믿음으로 작정을 하였을 때 사실 그때도 결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도 재정적으로 많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에게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를 보더라도요, 저렇게 돈이 많지 않아도 결혼할 수 있다는 그런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결혼했을 때 요새는 다 집을 잘 갖춰야 되고 외적인 요건을 다 갖춰야 결혼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는 결혼해서요, 처음 6개월 동안 어떤 집에 살았냐면요, 옥탑방에 살았어요. 근데 그 옥탑방이요, 이렇게 높낮이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점점점 이렇게 낮아져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옥탑방에 살면서도 때로는 겸손도 배우고, 그러나 그 6개월의 시간이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아니고 많은 가전제품을 갖추진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있다는 그것이 너무나 행복했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썸만 타는 두 번째 심리는 이기심입니다. 우리 안에 다 이기적인 마음이 있죠. 그래서 내가 밥 먹고 싶을 때, 야, 밥 먹자. 내가 차 마시고 싶을 때, 야, 차 마시자. 내가 어디 가고 싶을 때, 야, 어디 놀러 가자. 사귀는 목적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사람을 불러내서 이렇게 이기적으로 사람을 만나게 한다면 사실 이것은 이기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거나 배려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이기심만 가지고 사람을 교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자기도 결혼 못하고요, 그 상대방에도 손해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언젠가 나한테 프로포즈 하겠지. 그런데 계속 썸만 타게 되어진다면 이 이기적인 한 사람 때문에 그 상대방도 연애도 못하고 또 나중엔 결혼도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심리는 두려움입니다. 자, 여러분 다
연애와 결혼 생각할 때 내 안에 드는 이런 감정들이 있으십니까?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네. 예, 다 두려움이 있으시죠. 예. 이 두려움이 사실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면 우리가 관계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특별히 부모님으로부터 거절의 상처를 받았거나 아니면 연인하고 헤어졌던 그런 이별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또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한다는 것이 두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성세대가 보여준 가정의 불화, 부모님이 폭력을 행사하셨거나 아니면 외도를 하셨거나 이혼하신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다시 한번 누군가와 결혼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인생에 있어서 정말 두려웠던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 두 번째는 물, 세 번째는 차 운전이었습니다. 예, 이게 웃으실지 모르지만 근데 특별히 남자가 무서웠던 이유는 뭐냐면 저희 부모님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건 불행한 거고 이거는 두려운 거야. 그래서 제가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중국 선교사로 저는 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제 평생을 드리고 이따의 결혼은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제 밑바닥 깊은 곳에 제 감정은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저렇게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면 어떡하나, 저렇게 맨날 싸우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두려움이 저로 하여금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게 저의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깨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두 번째 두려움을 한번 극복하기로 했습니다. 물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바닷가에서 익사하는 어떤 분을 본 그 이후로 물은 늘 죽음이었습니다. 예, 수영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남자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죽음과도 같은 이 물을 한번 극복해보자. 그래서 아는 언니를 데리고 수영장에 앉혀놓고 내가 빠질 거야. 내가 만약에 못 나오면 언니가 날 구해줘야 돼. 그래서 수영 잘하는 언니를 앉혀놓고 제가 수영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떴습니다. 저는 제가 뜰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는 물에 빠지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떴습니다. 물을 신뢰하니까 뜨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얻은 게 주님을 신뢰하면 할 수 있구나.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남자에게 마음의 문을 열 준비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썸만 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 우리가 연애와 결혼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 두려움이 저는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조금 공감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제가 그 물 속에 뛰어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더 상처받지 않으려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연애로 나가지 않고 썸만 타고 있지 않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웠던 남자를 극복했던 이 김숙경, 저도 이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여러분도 극복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죽을 만큼 두렵지 않으시죠? 네. 예, 그럼 여러분 극복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좀 잘 극복하셔서 썸만 타지 않고 연애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썸만 타게 되어졌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특별히 좋지 못한 결과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썸만 계속 타려고 하다 보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무책임한 그런 태도가 우리 삶에 배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건 뭐 썸이니까 쿨하게 쿨하게 가다가 정말 쿨하게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예, 계속 쿨하게 하다가 더 진전될 수 있는 관계에서 나가지 못하고 쿨하게 정말 끝날 수가 있습니다. 상담했던 그런 사례들을 여러분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한 형제가 썸 탔던 사례입니다. 예, 우리 교회 안에 공동체에서 혹시 이런 형제가 있다면 이걸 듣고선 좀 여러분이 좀 돌이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형제가 자매들에게 누구야? 사랑해. 오. 자, 이 형제는 이렇게 변명할 수도 있어요. 주 안에서 사랑해서 주 안에서는 가로. 근데 우리 자매들이 보았을 때 누구야 사랑해라고 했을 때 이 사랑해라는 단어가 사실 아무에게나 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매들이 각자 제 형제 날 사랑해. 결국에 보니까 모든 자매들에게 그렇게 다 썸을 탔던 것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자매들도 상처를 받았지만 이 형제는 더 이상 신뢰를 잃어서 그냥 지금 고독하게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사례는
교제하는 커플이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그 교제하는 자매의 후배에게 어느 날 갑자기 밤에 문자를 띡 날렸습니다.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네 목소리를 들으면 힘이 날 것 같아. 그리고선 밤에 전화를 해댔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후배가 받지를 않고 이 선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커플, 연애하던 커플도 깨졌고요. 이 선후배로 사귀었던 이 자매들도 굉장히 어색한 그런 관계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호감을 갖고 관심을 갖고 가는 건 좋지만 너무 여러 사람에게 자유를 가지고 알아가는 그런 썸의 단계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누군가를 여러분이 알아가고 싶다면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요. 한번 진심으로 다가가 보십시오. 마음은 통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정말 알아가기를 원하고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보내주게 되어질 때 그 상대방도 아마 여러분의 진심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 사람과 한번 알아가고 보고 나는 한번 이렇게 교제해 볼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조금 이후로 좀 접으시고요. 한 사람을 좀 더 깊이 알아가고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썸만 타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의 원인이 이제 결정 장애가 있는데, 자, 이유도 될 수 있지만 썸만 계속 타게 되어질 때 이 결정 장애가 더 강화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사실 결정 장애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거 입어라, 이렇게 해라. 최근에 TV에 나왔던 거 잠깐 봤는데 어느 색깔로 펜을 써야 될지도 모르는 대학생의 예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부모님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계속해서 간섭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자녀들로 하여금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만 결정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되는지 정말 중요한 시기에 결정을 못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얘는 자기가 무언가를 이야기했는데 누군가로부터 계속 거절을 당할 때 욕구가 좌절되게 되어지면 또 결정 장애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욕구가 좌절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른 것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이 인생에 있어서 다른 것들은 다른 분들이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30-40년 이상 살아갈 내 배우자만큼은 내가 결정해서 내가 선택해서 결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내 안에 결정장애 그런 요인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찾아보시고요. 특히 부모님들이 계속해서 간섭하셔서 야, 이 사람 어떠냐, 이 사람은 안 돼, 계속해서 간섭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내 배우자만큼은 내가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장애의 그런 모습에서 여러분 한 발짝 나와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썸에서 우리가 이제 연애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두 사람의 관계가 정말 썸 타고 있는 서로 호감이 있는 관계인지 여러분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용기 있는 분들이라면 직접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물어보시면 돼요. 아, 제가 최근에 누구누구 씨에 대해서 좀 좋은 마음이 있는데 누구누구 씨는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요? 좋게, 그쵸?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증오한다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나에게 마음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상대방이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분 나빠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여러분 만나지 마십시오. 예. 누군가 나에게 마음이 있다고 말했을 때 상대방들은 다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아마 자신감도 갖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없다면 제가 했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인에게 도움을 부탁하십시오. 저도 저희 남편과 이렇게 만났을 때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아, 이 남자 괜찮다라는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는 시작했죠. 하나님, 저 사람이 괜찮은데 정말 괜찮은 관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보면은 뭔가 저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확신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 친구에게 함께 동역하는 친구에게 부탁을 했어요. 야,
저 형제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금 살짝 물어봐.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어떤 모임에 가서 제 이제 그 남편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형제는 우리 숙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우리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자로 느껴져요. 오! 저는 그 말을 듣고 야, 관심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좀 더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시할 수 있도록 좀 더 친절하게 대해주고요. 손편지도 써주고요. 근데 손편지에 뭐 누구의 사랑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최근에 어떻게 지내는지 힘든 건 없는지 말씀을 써가지고 손편지도 주고요. 예, 감동할 만한 또 선물도 이렇게 주고 그러면서 우리 형제가 저에게 좀 더 다가올 수 있도록 제가 좀 기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 있어서 정말 오늘 오면서 저희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상황이, 그 사건이 자기로 하여금 좀 더 용기를 내서 저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오해하시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형제들이 용기를 잘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우리 형제들이요,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자매들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여지를 우리 자매들이 문을 좀 열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나에 대해서 좀 더 다가올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은 우리 여자에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고 가시는 게 필요하고요. 기억해야 될 것은 썸 타는 기간을 여러분 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썸 타는데 얼마나 기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3개월? 예, 3개월. 예. 좀 예, 너무 길죠? 예, 한 달. 예, 한 달. 예, 예. 저희 때는 3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예, 한 달. 예. 썸을 오래 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지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확인도 못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래서 썸 타는 기간을 정해야 되는데, 자, 이것을 기간을 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야, 우리 3개월 동안 어떻게 해보자, 이거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좀 기간을 정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또 좀 특별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너무 간절했거든요. 이 남자를 놓치면 못 만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남자를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큰 작정을 하고 제가 사실 금식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먹어야 이제 에너지가 나오는데 정말 용기를 내서 40일 저녁 금식을 했습니다. 와우. 40일 온종일 금식은 못 합니다. 40일 저녁 금식을 하면서 딱 하나님 40일입니다. 이 40일 안에 뭔가 보여주시고 그리고 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겠습니다. 40일 이후에 우리 형제가 저한테 어떻게든 좀 책임감 있는 그런 좀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제가 좀 흘렸어요. 우리 형제한테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좀 기도를 하고 있어 라고 좀 이렇게 흘렸어요. 근데 다행히 정말 그걸 잘 알아채고 저희 남편이 40일 지난 그 다음날 저한테 갑자기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필이 딱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긴데? 그래서 이제 벤치에 앉아갖고. 근데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로 느껴진다. 사귀고 싶다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구름 위를 둥둥 뜨는 그런 행복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썸 타는 것도 좋은데 뭐 굳이 연애까지 가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연애를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 거예요. 연애를 한번 해보십시오. 썸 타는 거 비교 이상으로 정말 좋은 그런 아주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아주 감동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나도 우리 형제에게 좋은 마음이 있다. 한번 사귀어보자. 라고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그날 밤에 이제 사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썸 타는 기간 동안에 저희도 나름대로 굉장히 조바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대로 그냥 독신으로 살아갈까?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고 남들이 하는 연애 나도 좀 한번 해보고 싶은, 왜냐면 한 번도 연애도 안 해보고 그렇게 결혼도 안 해보고 그렇게 주님 나라 간다는 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이 하는 연애도 한번 해보고 결혼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좀 확신을 갖고 다가가고 또 형제가 확신을 갖고 저에게 다가갔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그렇게 기간을 정하셔서 너무 오래 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이왕 썸 타는 기간을 통해서 탐색하기를 원한다면 좀 제대로 탐색하십시오. 그냥 설레는 마음으로 어머 어떻게 이런 마음을 잊지 마시고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제대로 탐색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형제에 대해서 마음이 있고 탐색할 때 했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어떤 거냐면 나는 어떤 사람과 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과 더 대화가 잘 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과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저는 이 질문들을 하면서 제 안에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탐색하는 기간을 잘 마치다 보니까 이 사람과 정말 연애도 되겠다, 결혼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썸 타는 그 기간 동안에 막 그냥 설레는 그런 감정으로 그냥 계속 머물러 계지 마시고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왕 아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활용하셔서 제대로 탐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용기와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것은 다 하는데 용기와 책임감을 갖고 다가가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랑은요, 용기 있는 자가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내가 평생 저 사람과 함께 사랑하며 살 수 있어라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밀당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요새는 뭐 밀당을 잘해야 뭐 행복할 거라고 말하지만 밀당을 너무 하다 보면요, 정말 밀당하다 끝나요. 그래서 밀당을 끝내고 무엇보다 내 자신을 오픈해서 보여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우리 형제와 썸을 타는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것들을 나누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제가 어떤 상처를 받았고 제 안에 어떤 연약함이 있고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우리 교제하는 형제에게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요, 그런 얘기를 듣고도 저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용기 있게 저의 상처를 알고 저의 연약함도 알고 저의 부족함도 알지만 저를 사랑하기로 결정해주고 저를 또 책임져 주려고 저를 선택해준 우리 형제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우리 자매들이요, 사실 그렇게 용기 있는 형제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우리 자매들이요, 200만 원 이하의 수입이 있는 형제라도 용기 있게 다가와서 교제하자고 말하는 형제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형제들은 굉장히 부담이 있죠. 이 정도의 경제적인 준비를 해야 돼. 이 정도로 스펙을 쌓아야 되라는 그런 부담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는데 사실 우리 여자들은 용기 있게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용기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썸을 탈 때 여러분만이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여러분 멘토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아는 지인의 도움을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굉장히 갈등할 때요, 이미 결혼하신 부부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고요. 제 친구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도움을 주었던 한 예를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기를 원하는데 한 형제가 사귀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는 다른 나라에 있었고요. 이 형제가 이 자매와 사귀면서 계속 갈등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비전이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하던 터에 함께 사역하고 있는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와 점점 좋아지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가는데 둘이 굉장히 친하게 가는 거예요. 약간 손을 잡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형제를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우리 형제가 사귀는 자매가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사역하고 있는 자매와 굉장히 친밀해 보여. 어떤 관계야? 라고 물었을 때 그 형제가 그냥 동생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동생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친밀하게 느껴진다. 이것은 사귀고 있는 교제하고 있는 자매에게도 상처가 되어지고 이 동생에게도 상처가 되어질 것 같다. 좀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다. 용기를 가지고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전이 맞는 이 동생 자매와 그리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귀었던 자매에게는 정중하게 사과하고 잘 헤어지고 와라. 그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헤어질 때 보통 문자 띵 날리면서 뭐 헤어져, 그만 만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굉장히 예의 없는 태도입니다. 예. 교제했던 것만큼 만약에 여러분이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예의 바르게 찾아가셔서 정중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제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찾아가서 몇 년 동안 당신과 함께 사귀었던 시간은 너무 고맙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2번 상처받아요. 그래서 나의 이러한 부분이 아직 당신을 더 사랑하기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그렇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헤어졌어요. 그래서 그 서로 축복을 잘 해줬고요. 그 형제도 함께 사역했던 그 자매와 잘 만나서 지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감당하기 어렵고 결정하기 어렵다면 주변에 지인들을 찾아가고 멘토를 찾아가셔서 썸을 끝내고 그 다음 단계인 연애와 결혼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예.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사랑 안에 뭐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두려움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두려움을 내쫓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누리게 되어질 때 그 온전한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두려움 없이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처럼 연애에 대해서 또 결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아직 용기를 갖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야, 이 젊을 때 그리 한번 용기 내서 한번 사랑해보자. 이제 썸 타지 말고 이제 정말 더 깊은 사랑의 연애로 가보자 라고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들으신 많은 분들이 썸 단계를 끝내고 연애 단계로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면서 우리 경덕 씨는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그 기도를 조금 소홀히 했던 적이 있어요. 이 그 썸을 타고 있는 여성과의 관계만을 생각해서 네. 좀 어떻게 하면 좀 관계를 진전시킬까 했는데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같이 그 기도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대표님은요? 네, 저는 최근에 이제 회원들 상담을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연결이 돼서 연락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계속 소개는 받고 있다. 왜냐하면 더 좋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연락하는 이 사람이 나랑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가능성을 닫아놓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많이 만나보게 되면 대부분 확률적 형제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연을 같이 또 들으면서 어떤 관계든지 물론 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시기에는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의 기회에 더 집중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닐까 그런 것들을 공감하게 됐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또 이제 조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네. 정말 다음 강의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강사님 다음 시간에도 우리 썸남 썸녀들을 위한 강의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내용인지 살짝 예. 말씀해 주세요. 이제 썸을 끝내고요. 연애를 시작하는 썸남 썸녀들에게 그렇게 어떻게 연애할지를 모르는 우왕좌왕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연애를 어떻게 하는지 그 비법과 그리고 결혼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다음 시간도 정말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썸남 썸녀들을 위한 강의 어떠셨어요? 썸이란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끝내려면 무엇보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로 작은 용기를 낸다면 줄타기를 내려놓고 따뜻한 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좋은 사람 건강한 데이트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